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한센인들과 가족들은 소록도에 강제 격리돼 참혹한 인권 침해를 겪은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소록도 수용자들을 격리한 것도 모자라 일본군 위안부로도 동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전국의 한센인들이 강제 수용됐던 고흥 소록도. 한센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강제노역과 단종 등의 인권 유린을 겪은 아픈 역사를 간직한 곳입니다. 그런데 최근 소록도 수용자들이 일본군 위안부로도 동원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1937년부터 18년간 한센인 아버지와 함께 소록도에 수용됐던 정현직 씨. 일제의 노동력 수탈 조직인 보국대가 소록도에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당시 소록도 보국대 처녀들이 위안부로 동원될 거란 말이 돌자 부모들은 한센병 감염 여부를 가리지 않고 어린 딸을 서둘러 결혼시켰습니다. 정 씨의 누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처녀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소록도 녹산국민학교 운동장에서 훈육 교육을 시켰거든. 우리 누나도 빨리 결혼했다고. 그러니까 그때 15살, 16살 됐는데 결혼을 시켰어. 또 정 씨는 7살 무렵 소록도 구북리의 한 주택에 거주했는데 당시 옆집에 위안부로 동원됐다 매독에 걸려 얼굴이 크게 상한 여성이 살았다고도 말합니다. 자기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이렇게 위안부로 돼가지고 얼굴이 이리 됐는데 내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몸인데 너희들이 내를. 정 씨의 말을 뒷받침하듯 위안부 문제를 연구해온 윤정옥 교수의 저서에는 일본 나가시마의 한센인 요양원에서 위안부를 지낸 한국 여성을 만났다는 내용이 언급됩니다. 소록도라는 이 특수단체도 환자들 속에 자녀들은 그 보통인들이 많으니까 병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거기에도 이 국가 천황 폐하를 위해서 일꾼을 뽑아내라. 한센인들이 위안부에 동원되려 했다는 증언이 처음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한센병 특성상 가족들조차 피해 사실을 알리길 꺼려할 뿐더러 소록도의 공식 기록도 턱없이 부족해 진실 규명에는 앞으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새해 기획보도 오늘은 네 번째 순서로 전라남도입니다. 올해 전남도는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신산업을 키워 미래 먹거리를 찾고 남해안 해양 관광 벨트를 구축을 시작해 세계와 경쟁하는 전남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세계로 뛰겠다. 올해 전라남도는 세계와 경쟁을 내세우며 기회와 희망의 땅이 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해보다 지역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먼저 움직여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겁니다. 올해부터 세계로 우비하는 대도약 전남 이렇게 슬로건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서울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세계로 뛰고 세계를 바라보고 경쟁하는. 우선 동북권의 여수산단과 광양제철소, 서남권 조선소를 양축으로 이들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으로 나주에 들어서는 차세대 반도체 센터, 여수와 신안 등에 조성하기로 한 그린수소 에너지섬 등을 꼽았습니다. 2년 연속 8조 원 넘는 역대 최대 규모 국비를 확보한 만큼 신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 분야, 또 첨단 산업 분야, 재생에너지를 통해서 IT 산업을 유치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섬과 바다, 갯벌을 통한 남해안 해양 관광벨트 구축도 시작합니다. 남해안 3개 시도가 공동으로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협력 사업을 펼쳐 지중해에 버금가는 관광지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여수를 중심으로 해서 남해안 해양 관광 벨트를 크게 이렇게 한번 우리가 승부를 해야 된다. 경남도지사, 부산광역시장, 전라남도 함께해서 선언을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미래를 향한 담대한 구상과 함께 올 한 해 기름값과 전기료가 올라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을 지원하고
복지기동대 확대와 맞춤형 노인 일자리 사업 등 민생 안정을 통한 복지 사업 확대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전라남도가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일고 있는 여수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수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전남도는 행감 결과 보고서에 성폭력, 성범죄 피해자 실명과 지원시설 명칭 등이 자세히 명시돼 있다며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에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거쳐 결과 보고서 수정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새로운 시즌 준비를 위한 동계훈련에 들어갔습니다. 감독과 선수들, 코칭 스태프 모두 2부 리그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떨쳐내기 위해 남다른 각오를 다지고 있는데요. 문형철 기자가 훈련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광양에 있는 축구 연습장. 한겨울 추위 속에서도 선수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바쁘게 몸을 움직입니다. 정규 리그가 끝난 뒤에도 꾸준히 훈련을 이어왔던 전남은 새해 시작과 함께 본격적인 동계 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정규리그에서 전남이 얻은 승점은 11개 팀 가운데 가장 낮은 35점. 2부 리그 최하위라는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 선수들은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부담이 있긴 한데 이제 올해 시즌은 이제 마음가짐이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좋은 성적을 낼 거라 믿습니다. 지난달 새롭게 코치진 구성을 마친 전남은 곧바로 전력 보강에 나섰습니다. 인천 등에서 활약했던 수비수 강민수와 장신 골키퍼 최봉진이 전남의 유니폼을 입게 됐고 이달 중순까지 외국인 선수 등 2~3명이 추가로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와서 설레기도 하고요. 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먼저 열심히 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올해 2부 리그에는 2개 팀이 추가돼 1부 리그 승격을 두고 더욱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공격 축구를 강조하는 이장관 감독은 수비를 보강하고 골 결정력을 높여 올해는 반드시 지역민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전남다운 축구는 계속 이어가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승률도 따라가는, 또한 그래서 우리 전남 팬들이 그런 승리에 대한 기쁨도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축구를 좀 하고 싶습니다. 1부 리그 승격을 위해 플레이오프 진출을 노리고 있는 전남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초까지 경남 창원에서 전지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동양 최대 백년 자생지인 무안 회산 백년지가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도 아직도 반쪽짜리 관광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안군이 또 이곳에 수목원을 지을 계획을 밝혔습니다. 새로운 변신과 난개발 2가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면적만 30만 제곱미터가 넘는 무안 회산 백년지. 1997년부터 해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연꽃 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20여 년 전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 본격화된 개발은 지금까지도 진행형입니다. 초기 투자 사업인 수상유리온실부터 전통정원, 2.5km 길이의 수상데크, 오토캠핑장과 물놀이장, 최근에는 동물농장과 어린이 놀이터, 향토 음식관도 들어섰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예산이 400억 원에 달합니다. 시설만 따지면 국내외 여느 대표 관광지와 비교해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평가가 달라집니다. 한 해 방문객 수는 20만 명대에 그치고 있고 그나마 여름철 축제 한 시기에만 대부분 몰리고 있습니다. 또 마구잡이식으로 시설만 채우다 보니 백년 자생지의 이미지마저 흐려졌다는 빈축도 사고 있습니다. 연하고 관련돼서 어떤 고유의 본래의 어떤 취지를 좀 살리는 것도 연방적으로 개발하는 부분에 좀 효과를 더 내지 않을까 하는, 연꽃 때문에 솔직히 오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거든요. 회산 백년지의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수목원 조성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무안군은 58억 원을 투자해 오는 2025년까지 방문자 센터와 전시 온실, 습지원, 테마 정원 등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이런 회산 백년지에 수목원을 조성하여 사계절 맞춤형 관광 인프라가 구축되면 방문객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안군은 수목원 조성을 계기로 회산 백년지가 영산강을 깬 전남 서남권의 대표 수목원으로 재탄생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리온실 하나도 제대로 관리 못하면서 수십억 원짜리 수목원 사업을 또 벌이는 게 합당하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수목원이 20년 관광 개발의 마침표일지 아니면 예산만 잡아먹는 난개발의 연장일지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여수시가 남해안권에서 유일하게 지역관광발전지수 1등급 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여수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2년마다 발표하는 2021 지역관광발전지수 동향 분석에서 전남 지역을 포함한 남해안권에서 유일하게 1등급 도시로 선정돼 남해안 거점 관광도시 미항 여수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받았습니다. 여수시는 올 한해 차별화된 관광 콘텐츠 개발과 성공적인 축제 개최로 3년 만에 관광객 1,200만 명을 달성했습니다. 전라남도가 테슬라 자동차 공장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전남도는 테슬라 기가팩토리 아시아 제2공장 유치를 위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투자 유치 제안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전기차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제철소와 연간 90만 대 자동차를 선적할 수 있는 광양항 등을 앞세워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계속해서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여수시 대교동 안박사 숯불갈비 안행열 10만 원, 우국건설 김봉기 10만 원, 사통통장 박수매 10만 원, 여수시 국동 경남아파트 관리사무소 10만 원, 여수시 국동 경남아파트 주민일동 10만 원, 여수시 대교동 1통 홍택은 통장 5만 원, 둘레길 산장 5만 원, 1통 소정진 3만 원, 여수시 대교동 1통 차영권 3만 원, 1통 박점자 2만 원, 여수 한증막 이종윤 2만 원, 1통 김정엽 만 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은 1월 말까지 접수합니다.